이대로 있다간 숨이 멈출 때까지 여기서 썼겠구나. 85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자신의 집에서 살던 그는 이제 낯선 천장 아래서 하루 종일 자식 생각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충격,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평균 생존 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45년간 의사 생활을 하다 은퇴한 91세 정현우입니다. 91세라고요? 아직도 그렇게 건강하시다니 믿기지 않아요. 이런 반응 저도 매일 듣습니다. 하지만 제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30년간 3만 명이 넘는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요양원에 가지 않는 비결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가기 싫으신가요? 당연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집에서 존엄성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60%가 넘는 노인들이 결국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노년내과 교수로 일하며 연구했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대부분의 원인이 단 2가지, 치매와 거동 불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2가지 모두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90대가 되어도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매주 노년기 건강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요양원의 현실 정말 아십니까? 할머니, 언제 집에 돌아오세요? 5살 증손녀의 이 한마디에 78세. 박영숙 할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 울림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전국 요양시설을 방문하며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좋은 요양시설도 있지만 많은 곳에서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케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여러 명의 노인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휴게 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야간 근무 중 휴게 시간에도 일한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70%가 넘는 보호사들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르신들이 받는 케어는 어떨까요? 기본적인 생활 관리는 되지만 정서적 케어나 개인 맞춤형 돌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 요양원에 계시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오로지 자식 생각하다. 다시 취침하기를 반복하며 하루 20시간 넘게 잠에 빠져 삽니다. 간호조무사의 치료 시간과 간병인의 관리 시간에만 깨어 있다가 또 자식 생각하다 잠에 듭니다.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지내던 때와 달리 일상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면서 우울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지원하지만 본인 부담금도 상당합니다. 시설과 서비스 수준에 따라 월 7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케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양원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불과 8년 전 노인 인구는 650만 명 정도였지만 현재는 9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내년엔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2050년에는 국민의 40%가 노인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노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지만 노동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요양 서비스의 질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 입소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30년간의 의료 경험과 연구를 통해 발견한 놀라운 비결들이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핵심 비결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 위치를 자꾸 잊어버리세요. 어제는 옷장 안에 소변을 보셨어요.
67세 이상철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30년간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치매와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전체 요양원 입소자의 약 68%가 중등도 이상의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고 24시간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돌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75세 김영희 할머니는 치매 초기에 가스불을 끄지 않거나 문을 열어둔 채 외출하는 일이 잦아져 결국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지 기능 저하는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동 불편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입니다. 요양원 입소자의 약 72%가 스스로 화장실을 가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낙상 위험이 있는 노인의 경우 가족들은 24시간 내내 불안에 시달립니다. 82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힘든 상황이 되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 몸 하나 가누지 못해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경제적 부담과 가족 돌봄의 한계가 요양원 입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2021년 기준 41만 원을 넘었습니다. 2015년에는 29만 원 정도였는데 짧은 시간에 10만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1-2 등급을 받은 분들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 가정에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간병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간병인 비용은 월 300만 원 이상 들 수 있어 경제적으로 요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자녀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어 부모님을 24시간 돌보기 어렵습니다. 요양원은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케어를 제공하기에 불가피한 선택이 되곤 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2050년에는 국민의 40%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데 반해 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져 노동 인구와 부양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거동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고 기본적인 거동만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도움으로도 자신의 집에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 환자 중 90세가 넘어서도 자신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모두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결들을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치매와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놀라운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먹은 약도 기억 못하는데 이제 정말 치매인가 봐. 78세 이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후 그녀는 손주들 이름은 물론 전화번호까지 모두 외우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치매와 인지 기능 저하는 요양원 입소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치매는 노화의 필연적 결과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치매의 약 40%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날개 달린 고기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닭고기나 오리고기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물질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은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닭고기를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28% 낮았습니다. 83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매주 삼계탕을 먹기 시작한 후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닭고기는 기름에 튀기지 말고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는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다른 고기에 비해 부담이 적어 지속적으로 섭취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걷기 명상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주변 환경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 듣는 것은 무엇인가를 의식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UCLA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 명상을 실천한 노인 그룹은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 용적이 2년 동안 유지되었지만 실천하지 않은 그룹은 1.5% 감소했습니다. 79세 박정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새로운 것 5가지를 발견하는 게임을 했더니 기억력이 놀랍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숫자 게임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달력을 보면서 오늘 날짜에서 7을 더하고 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100에서 7씩 빼내려가는 연습도 효과적입니다. 도쿄 대학 연구팀은 이러한 간단한 계산 게임이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85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100에서 7을 연속해서 3번도 빼지 못했는데 3개월 연습 후에는 끝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것입니다. 정어리, 고등어, 삼치, 꽁치 등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으로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21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생선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43% 낮았습니다. 생선은 구워 먹거나 조림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두뇌 도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의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합니다. 외국어 학습, 악기 연주, 새로운 요리법 시도 등이 효과적입니다. 81세 최영자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시작한 영어 공부가 뇌 치매 예방약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5가지 비결을 실천해 보세요. 자, 이제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거동 능력을 유지하는 놀라운 비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내 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내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다리가 감옥 같았습니다. 76세 이광수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요양원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거동 불편은 요양원 입소의 두 번째 주요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관리와 운동으로 90대까지도 기본적인 거동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황금시간 걷기입니다. 일반적인 걷기가 아니라 하루 중 특정 시간에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에 걷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걸으면 관절액 순환이 촉진되어 하루 종일 관절 건강이 유지됩니다. 도쿄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아침 식사 후 15-30분 사이에 10분만 걸어도 무릎 관절의 윤활액 생성이 42% 증가한다고 합니다. 84세 박명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10분 걷기를 시작한 후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속도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는 집안을 걸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의자 일어서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권한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간단한 동작을 10회씩 하루 3세트만 하면 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의자 일어서기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낙상 위험이 67% 감소했습니다. 근력 강화는 물론 균형 감각도 함께 향상됩니다. 79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의자 일어서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서 시작해 점차 팔에 도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세요. 세 번째 비결은 발목 강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발목은 걷기의 핵심입니다. 발목이 약해지면 보행이 불안정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발가락을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20회씩 하루 3번 반복하세요. 또한 발목을 좌우로 돌리는 동작도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운동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발목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은 보행 속도가 평균 18% 향상되었고 낙상 위험은 38% 감소했습니다. 81세 최정숙 할머니는 TV 볼 때마다 발목 운동을 했더니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서움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낙상 방지 환경 구성입니다. 집안 환경을 조금만 바꿔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미끄러운 러그나 카펫은 제거하고 화장실과 욕실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계단에는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밤에도 집안이 어둡지 않게 조명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환경 개선만으로도 가정 내 낙상 위험이 54%나 감소했습니다. 83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한 후 혼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영양소 트리오입니다.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는 함께 섭취해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의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비타민 D가 풍부한 계란 노른자, 버섯류를 자주 섭취하고 매일 15-20분간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과 깨, 뼈째 먹는 생선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금치, 바나나, 견과류에 풍부합니다. 이 모든 비결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면 거동 능력을 유지하고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자신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모든 비결을 종합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 말은 제가 45년 의사 생활 동안 항상 환자들에게 강조했던 말입니다. 오늘 배우신 모든 비결도 실천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88세 최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하루에 딱 한 가지만 시작했더니 지금은 모든 것을 실천하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5-3-1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첫 5일, 첫 3주, 첫 1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이드해 드리는 계획입니다. 첫 5일 계획 하루에 하나씩만 시작하세요. 1일차 아침 식사 후 5분 걷기, 2일차 의자 일어서기 5회 1세트, 3일차 발목 강화 운동 10회, 4일차 닭고기 요리 한 끼 먹기, 5일차 숫자 게임 3분 하기. 너무 쉽지 않나요? 하지만 이 간단한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첫 걸음입니다. 무리하게 시작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첫 3주 계획 조금씩 늘려가세요. 1주차 첫 5일 계획의 모든 활동을 매일 실천하기. 2주차 아침 걷기를 10분으로 늘리고 의자 일어서기를 10회, 2세트로 늘리기. 3주차 발목 강화 운동을 20회로 늘리고 숫자 게임을 5분으로 늘리기. 79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첫 3주가 가장 힘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일이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첫 1개월 종합 계획 완성된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 기상 후 물 한 잔 마시기, 아침 식사 후 15분 걷기, 점심 닭고기나 생선 위주의 단백질 섭취, 식사 후 숫자 게임 5분, 저녁 의자 일어서기 10회, 3세트와 발목 강화 운동 20회.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을 따라 실천한 노인들의 85%가 1년 후에도 자신의 일상 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천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거나 몸이 불편하면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씩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76세 박명자 할머니는 동네 친구 셋과 함께 매일 아침 걷기를 시작했더니 운동도 하고 대화도 나누며 우울함도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별 맞춤형 계획도 중요합니다.
60대는 예방에 중점을, 70대는 유지에 중점을, 80대 이상은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천하세요. 60대라면 더 활동적인 운동도 추가해 보세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70대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 운동을 충실히 하되 균형 감각 향상에 더욱 신경 쓰세요. 80대 이상이라면 낙상 예방에 더욱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동하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 유지 전략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오늘 배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 보세요. 식사 준비나 간단한 운동을 가족 행사로 만들면 더욱 즐겁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82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일요일마다 딸네 가족과 함께 닭고기 요리를 만들어 먹고 산책도 함께 하는데 이것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91세인 저도 매일 이 모든 비결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이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75세의 거동이 불편해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던 김영수 할아버지는 지금 86세가 되어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며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79세의 기억력 저하로 걱정하던 박정희 할머니는 지금 87세에 동네 경로당에서 노래교실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비결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자신의 집에서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